말도 자극이고 정수 자극이고 다 그래요. 아, 예. 아, 예. 책만 보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 어떤 사람이 전진 이런 데가 다 돌아다녀야 비로소 대지천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참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찾아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질문되는 게 지금 이렇게 이제 호흡이장 조식, 고르게 쓰는 숨쉬기인데 요걸 할 때는 어떤 또 책을 보면 예비동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치 이제 도인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들어가기 전 어떤 준비운동의 단계가 혹시 있을 것 같고 그러면요. 두 번째는 아까 소주천이든 아니면 그 전 단계 어떤 숨고르기를 했던지 간에 그냥 펄썩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마무리 동작 같은 거 효율적 마무리 동작 그런 전후의 동작에 대한 도인법과라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도인법은 부분은, 있어요. 예. 도인법은 있는데 도인법만 1시간 이상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 예. 우선 처음에 기본적인 도인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도인법이 있어요. 도인법인데 뭐냐면 이 공부하는 사람이나 예. 앉는 사람이나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서 활동을 하면 허리 다치기 쉽고 예, 예. 잘못하면 어딘가가 피기 쉽고 또 담결렸다 하고 이래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고 또 호흡하는 사람은 자고 일어나다가 호흡을 하면은 기가 빨리 돌게 하는 방법이 그거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대략적인, 이제 예, 예. 1시간 이상 돼서 하는데 우선 지금 질문을 했으니까 예, 예.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일어나자마자 여기 아킬레스건을 이놈을 꽉 잡고서 아, 예. 이놈을 꽉 잡고서 한쪽을 잡고서 예. 꽉 잡아야 돼요. 꽉. 예. 꽉 잡고서 여기 꽉 잡고서 이걸 돌립니다. 아, 앉은 상태. 예, 양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또 반대로 또 이것도 또 이쪽으로 돌리고 또 반대로도 돌리고 해서 돌리고 예.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기지개를 킵니다. 아, 예. 기지개 치는데 예. 이렇게 하고서 발끝에서 손끝까지 힘을 다 줘요. 다 주고서 뒤로 발딱 제낍니다. 기지개 치는 거예요. 기지개 치세요. 발끝에서 손끝머리까지 힘을 딱 주고 뒤로 쫙 제껴요. 아,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반대쪽으로 아, 예.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또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발끝에서 손끝까지 힘을 줘서 합니다. 예. 이렇게 양쪽으로 두 번씩 예, 두 두 번씩 번씩.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등배 운동인데 사람들이 등배 운동을 잘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거의 90% 이상이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허리 굽히기인데 허리 굽히는 게 아니고 발 뒤 몸태기를 피는 겁니다. 아, 예. 이걸 쫙 피면은 이렇게 손이 내려가요. 이렇게. 아, 예. 손 내리기요? 허리를 구부리면은 잘못하면 디스크 걸리고 싶고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피는 거예요. 여기 피면은 저절로 허리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아, 예. 이렇게 하고 다시 뒤로 등배 운동 이렇게 하죠. 또 뒤로 많이 제끼죠. 예, 예. 이렇게 두 번을 하고 예, 예. 그 다음에는 국민치대 옆구리 운동. 아, 예. 이쪽 발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힘을 딱 줍니다. 발끝에서 여기까지. 아, 예. 이렇게 또 반대로 또 하고. 아, 예. 이렇게 해서 또 두 번 합니다. 각기 두 번씩. 예. 그 다음에는 북궁 팔쏘기. 양쪽 손끝에 힘을 딱 예. 주고 예. 활을 생각하고 딱 잡아 당겨요. 아, 예. 당기고 이놈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얼굴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실제 쏜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당겨서. 활을 당겨 힘 주고 양쪽 손에 힘을 딱 줘야 된다. 예. 딱 줘가지고 화살을 당기세요. 예. 그래서 아주 힘껏 당겨야 돼요. 예. 꽉 당기고 또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또 화살을 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 손가락을 딱 해가지고 완전히 화살을 쏘세요. 예. 이게 여기까지 와야지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딱 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두 번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심호흡을 반전호흡이 아니고 그냥 아랫배까지 숨을 깊이 내쉬고 깊이 들여 마시고 깊이 내쉬고 해서
한 두세 번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활동을 하면은 허리 디스크나 허리 삐거나 어디가 담질이나 이런 현상이 없어요. 이건 도인법이라기보다 평소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평소에 반드시 일어나서 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서 이제 자고 나서 호흡할 때 이렇게 간단히 하고서 이런 준비 운동 동작 하고 앉아서 호흡을 하면은 호흡을 하면 좋다. 기가 잘 돌아가요. 아, 잘 돼요. 마무리는 어떻게? 아 마무리는 그냥 기지개만 켜도 돼요. 그냥 앉은 상태에서 그러면 아니 서서 길게 쭉 앉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떤 책에 보면 선생님 왜 여쭤봤냐면 저는 이제 초학이고 아직 안 해본 입장에서 보면 책을 이제 의지해서 여러 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다 한 다음에 기를 그냥 발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누가 밖에서 급하다고 소리를 쳐도 활돌이라는데 예를 들어 여기라서 이렇게 기를 온몸에 퍼지게 뭉쳐놓은 거를 이렇게도 해주고 이런 데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막 아 이렇게 그거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하고서 아까 움직이다 얘기한 뭐 대로 이런 얘기가 나와서 허준과 봉우 선생님 도인법이 있어요. 예, 그걸 나중에 이제 1시간 하고 또 12경영법이라 또 있어요. 예, 예. 그거는 호흡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호흡을 전혀 않고 12경영법만 해도 1년 이상 하면은 힘이 2배 가까이 생겨요. 이제 전문 도인법이라고 하는 예. 그런 다른 과목이 있다. 예, 그거를 이제 네. 제가 1월 달 정도 강의할 거예요. 근데 길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1시간 더 걸려요. 그러면 지금 초학 입장에서 한다면 나름대로 1시간, 2시간 한다면 대략 이런 정도라고 이제 활동을 해도 예, 무방하다. 예. 아, 예. 예,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드리는 게 그 책을 쭉 보는 거 나름대로 그 단계가 있다라고 보면 기를 모으는 폐기 단계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돌리는 어떤 주천화우라는 데는 단어가 나오고 그게 되면서 그 전 단계 뭐 이제 원상이라고 하는 원상법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결태라고 하는 이런 단계로 큰 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맞다고 치면 여기서는 폐기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들어 제가 알겠는데 주천화우라고 하는 거는 그 주천하우는 예 어떤 자기가 의미인지. 하는 게 아니고 예. 저절로 아, 단전에 기가 많이 쌓이면은 예. 그것이 점점 퍼져가지고 온몸에 온기가 도는 거예요. 아, 소주천 대주천 별개로 아니 소주천을 거의 코앞에서. 마칠 때 정도 되면은 예. 몸이 더워지는 거예요. 온기가 예, 예. 도는 거예요. 예, 예. 그 온몸이 뜨뜻해지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병은 벌써 그 전에 없어지기 그 시작해요. 따로 어떻게 의식을 기를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아니요 저절로 아, 온몸이 뜨뜻해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소유천이 돌리기 시작하면서 완성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소화가 잘 돼요. 아, 예, 예. 소화불량이 없어져요. 치연다든가 위경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없어져요. 위병이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감기 몸살 두통이 없어져요. 예, 예. 요거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화우가 생겨요. 음. 화우라고 온몸에 열기가 도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주천 화우다 하면 온몸이 이제 뜨뜻해지고 뭔지 뭐 기가 돌면서 예. 열감을 느끼고 그렇지. 그런 걸 추천하우 상태다 이렇게 그렇지. 명명하지 따로 돌리거나 호흡 아니요. 그건 아니다. 저절로 다 화우가 아,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런 얘기였네. 그다음에 원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예. 요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135페이지에 보면 조식 1분 후가 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1분 호흡 정도가 되는 상태가 되면 어떤 마음의 빛이라고 하는 광이 뜨는데 예. 그걸 갖고 원상 문자를 쓰는 걸부터 시작한다. 예. 요렇게만 돼 있다면 그건 초학제는 너무 이게 개념이 안 잡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내가 정신수련법 총정리점검에서 원상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냥 책에는 한 단계만 있는데 내가 네. 3단계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상은 처음에 시작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 현상이 조금 되기 시작하면은 예. 또 호흡이 억지로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일부이지만 즉 소유천이 완성이 되면은 무의식 중에도 호흡이 1분이 돼요. 1분 넘어요. 예. 그럼 현상이 되기 시작하는데 물론 현상이 여기 발견하면 더 일찍도 돼요. 그런데 현상 되기 시작하면은 원상을 시작하면은 네. 그때는 손바닥에 처음에는 그냥 써보이던데 사실 마음속으로 손바닥에 써야 돼요. 아, 손바닥에 손바닥을 마음으로 그려놓고 거기다가 마음의 글씨를 쓴다는. 마음에 이제 머리 숫자를 써요.
아, 예. 머리 숫자를 쓰면은 열심히 쓰면은 머리 숫자가 검게 보여요. 처음에는. 근데 검게 보이다가 더 열심히 쓰면은 나중에 금색으로 변해요. 예. 금색으로 변하면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금색으로 되면서 이제 머리 숫자가 왜 머리 숫자가 되고 그것이 왜 하늘과 하늘과 관계있는지 왜 천자가 됐는지 왜 숫자가 됐는지 그 수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대해서 해부학자도 다 알고 기능까지도 다 알게 돼요. 예. 원장이 잘 된 사람이죠. 그런데 과학자나 좀 뭘 발명하는 과학자나 중요한 시험을 볼 사람은 그걸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그 시험 문제도 끌어다 볼 수 있고 조금 시험 문제 끌어다 본다면 남들이 나쁘게 보지만은 자기 능력으로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과학 발명품 하려면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끌어다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걸 자꾸 보면은 호흡이 잘 늘어나질 않아요. 기가 많이 안 쌓여.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잔디 공부라고 그래요. 수평을 많이 알아요. 오늘 이만큼 할다가 내일 이만큼 하고 내 머리도 자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알았다, 많이 발전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위로는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과학자나 시험 볼 사람만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 손바닥을 쓰다 보면은 이제 금자를 변하면 그때는 마음을 써요. 손바닥에 손바닥 어느 부위다 놓고 쓰나요? 아니 자기 손바닥 가운데다 여기 머릿속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호흡하면서. 네, 호흡하면서. 예. 호흡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쓰는 피는 거예요. 것도 아니고 손바닥이 펴졌다고 염을 하고. 아이 그렇지 이제 마음속으로. 물론 그냥 써도 상관없지 그냥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예.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써요. 마음속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여기다가 생각으로다 여기에 칠판이 있다 그래서 여기다 아니 쓰는 거기 여기 생각하지 말고 아. 요쯤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제 쓰면은 손을 쓰면은 숫자가 따라오지만은 그 조금 통과되면은 그냥 생각하면 글자가 보여요. 네. 그 금색으로 보여야 돼요. 처음에 숙달을 해서 이거로다가 처음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다가 금색으로 보여야 돼요. 금색으로 보이면은 이제 그걸 또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제 아까 민지 다 얘기했는데 왜 머리 숫자가 되고 왜 머리가 되고 왜 하늘이 되고 왜 건이 되는지 그걸 다 알게 되고 그만 알는 게 아니고 해부학적으로도 알게 되고 기능까지 알게 돼요. 그럼 이제 소천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급한 사람이 이렇게 빨리 하는 거고 이제 급하지 않고 호흡이 1분이 넘어서 웬만큼 현상이 잘 되는 사람은 손바닥에 쓰는 건 생략하고 예. 마음속으로 써요. 마음속으로 숫자 생각해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 여기에다 두고 네, 그렇게 그 생각하면 그 자기가 시선 끝나는 정도 거기에 숫자가 보여요. 숫자가 보이다가 나중에 역시 금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금색 보면 아까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많이 알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는 호흡이 길면서 했기 때문에 잔디 공부가 아니고 앞으로 과거만 뿐이 아니고 전쟁도 알게 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게 되고 자기가 하는 일도 다 알게 돼요. 아, 예. 그렇게 되면은 남들이 볼 땐 아주 완전 도인이에요. 도인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엄청나게 부러운 대상이 되고 사회에 나가면은 아주 거물급이 되는 거예요. 정치로 하든지 경제로 하든지 거물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개나리 진달래처럼 화려하지만은 개나리 진달래는 오래돼도 거목이 안 돼요. 항상 아름답고 훌륭하지. 그런 정도면 뭐냐면 웬만한 뭐 천기지 풍순이도 다 알게 돼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거를 작년 권유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호흡이 길어진 다음에 현상을 자유자재로 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사 심사는 생략해요. 수사 심사라는 게. 손바닥에 쓰는 거, 아, 예, 마음속에 예. 쓰는 거 그거 생략해요. 아, 그건 내가 그 강의했죠. 예, 예. 호흡 정리 점검에 거기 나와 있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으로 숫자를 불러요. 마음속 수 하고 마음속으로 부르면은 속으로 머리수를 네, 생각하면 수를 부르면은 숫자가 딸려와요. 탁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저거지. 숫자가 나와요. 같이. 숫자가 나오면은
거기다 또 생각하면 아까처럼 해법적만 아니고 그 기능까지 알면서 이제 우주 만상을 다 알게 돼요. 숫자만이 아니라 수, 건, 복이든지 또는 다른 내용, 아주 엉뚱한 내용,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뭐 지옥을 생각한다든지, 예? 천당을 생각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알게 돼요. 아, 처음에는 이제 머리 숫자로 시작하는 게 여기서 막 원상 문자를 쓰는 거라고 나왔는데 그렇지. 그거 나중에 숙달이 되면 그게 자기 원하는 그렇지. 글자를 쓰여서 그 마치 경물 지지하듯이 그렇죠.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죠. 이제 숫자만 하는 게 아니고 수, 건, 복건 다 하고 그 아. 밖에 다른 것도 그렇게 하면은 다 보고 머리가 완전히 열리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소나무 잣나무처럼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사람은 처음서부터 자잘부런 쓸데없는 현상은 보려고도 않고 보여도 보질 않아요. 그 자꾸 보면 아까 얘기대로 잔디광부가 되고 개나리 진단해야 되는데 거목이 될 사람은 그런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 거 자잘부런 건 안 보여요. 아, 예. 안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똑똑하게 보이질 않아요. 좀 어리석고 멍청한 게 보여요. 그런데 소나무 잣나무는 누가 봐도 아름답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화단에 안 심어요. 큰 공부를 하는 마음의 네. 기준을 세워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가 산속에서 혼자 볼품없이 무럭무럭 자라서 거목이 되면은 그럼 목수가 잘라다가 대들보로 삼고 기둥을 삼아요. 그게 바로 성인이 된 사람이에요. 대기만성이에요. 예. 그 사람은 남이 볼 때 별로 재주꾼이 보이질 않아요. 똑똑해 보이질 않아요. 좀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그분이 바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원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어차피 공부를 할 바에는 대도를 걷는 그런 기준을 하는 그래서 거다 나는 자꾸 말씀하시고. 천상이 보이든지 뭐가 들리든지 거기서 끝내지 말고 끝내면은 머리에 조금 열리지만은 그 만족하지 말고 하늘에서 뭐가 오든지 누가 들리든지 보이든지 그걸 끝내지 말아라 이게요. 끝내고 또 공부 원상도 중간에 조수 짧아도 해도 안 보면 돼요. 꼭 필요할 때만 보고 안 보면 돼요. 현상 안 하면 돼요. 예. 그러면 호흡이 또 늘어나요. 근데 그걸 자꾸 보려고 그러면 기가 소모되고 호흡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딴 사람들이 뭐가 보인다, 뭐 들린다, 뭐 안다,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호흡을 늘려가지고 호흡을 하면은 또 개나리 데처럼 많이 알아도 그것조차도 알라고 하지 말고 또 호흡을 계속 하면 그럼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쪽을 자꾸 원하죠. 그러니까 과학자나 시험 볼 사람은 원상을 빨리 하고 그렇지 않을 분은 빨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남들이 볼 때는 이제 답답은 하죠. 예.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안 보고. 근데 보고 싶은 거 자꾸 보려고 그러면 호흡은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보인다고 보지 말고 보려고도 하지 말고 보여줘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보여줘도 생각하지 말고 안 보면은 점점 더 보이는 시간이 길어요. 보려고 그러면 짧아요. 근데 안 보고 안 들으면 점점 들리는 게 많아지고 보이는 게 많아지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호흡 끝나고 나서 안 들었는데 호흡 끝나고 나서 생각이 보면 자기가 안 들었던 건데 다 생각이 나고 안 보였던 것까지도 안 봤던 것까지도 다 새로 보이게 돼요. 호흡 끝나고 나서 앉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보인다고 보지 말고 들린다고 다 듣지 말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고시공부나 과학자만 빨리 하고 보고 하라는 얘기고 자꾸 사람들이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전쟁이 뭔지 타인 전쟁까지 자꾸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나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않고 원상이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죽기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체계적인 그 호흡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상이라는 게 마음의 글씨를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죽기가 안 되니까 그냥 앉아서 눈을 딱 감고 여기로 응시를 해서 여기에 칠판이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한자를 써보는 겁니다. 처음에 실제 써지더란 말입니다.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금빛 뭐 이런 건 안 해도
오 이게 좀 쓰면서 숙달이 되면서 실제로 써지는 건데 그렇지. 그런 과정이 아마 약간 그게 기가 원상이에요. 있으면서 했으면 되는 건데 아. 이게 없이 하다 보니까 건너문 거다. 그게 그런 건너면 말씀 거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되는데 내가 대해서 잔디식으로 옆으로만 많이 알아요. 예. 옆으로 많이 하니까 자기는 그냥 맨날 보니까 아 오늘 그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늘어나는 알겠습니다. 거는 우위로 가야 돼요. 우위로. 예. 응? 정신적으로 4차, 5차 우위 차원이 높게 알아야 돼요. 옆으로 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아무튼 그런 게 호기심에서 한번 해보니까 네. 아 그런 거 아니겠나. 맞아요. 예. 대충 이제 그걸 풀이 자꾸 없는 하면은- 나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하면은 예. 이건 빨리 열리는데 예. 큰 공부가 안 된다는 예,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제 요 천문지경의 책자본 234페이지에 보면은 네. 여기에 보면은 234페이지라고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쳐놨는데 여기 아마 요 앞에 내용 보면 무슨 뭐 결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 다시. 여기 보면 하루 사이에 좌오묘유시에 아. 좌시오시 묘시 유시에 네. 진화를 해야 네. 된다 이런 얘기는 거는 마치 어떤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요 단계 결태라고 하는 좀 고급 과정에 들어가고 있으면 반드시 자시 오시 묘시 유시란 통상적으로 밤 12시 낮 12시 그리고 아침 6시 저녁 6시잖아요 그 4시간대는 딱 웬만하면 시간을 해서 앉아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그 그 얘기인데 얘기인가 그 얘기인데 사실은 그때가 달리는데 사실은 정답은 행주자와 좌우묘의로 돌려라 하는 얘기는 하루 종일 돌려라는 얘기예요. 아 굳이 여기에 구애받지 네, 않고 시간에 그러니까 종일 음. 행위에 걸어가든지 예. 앉았든지 누웠든지 서 있든지 간에 항상 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좌우묘의로 돌리는 거고 실제는 결제 공부할 때는 그렇게 좌우묘의로 해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하는데 하다 보면은 그거 딱 끝내고 쉬면 안 돼요. 예. 끝나고 나서 자기 일어나서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TV 보면서 책 보면서도 항상 단전을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행주좌화를 해야 돼요. 아 예. 결제를 할 때 좌우묘시로 2시간 이상씩 앉는데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강의 시간도 썼지만은 고력수행 고력수행은 좌우묘의로 2시간 이상에서 첫 단계가 10시간 이상입니다. 아 그게 공부 법에 아예 딱 나오는 고력수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법과 순법이 있는데 순법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쉽게 하는 것이고 예. 역법은 고력수행을 얘기해요. 고력수행은 고행입니다. 음. 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고행이다 하니까 고생하는 걸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고력수행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에서 20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허허. 그러면 아주 빨리 올라가요. 기 쌓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호바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봉우선생님께서는 한 달에 2번 올라가는 거예요. 2개 올라다녔고 예. 또 그렇게 하면서 경전충이라면은 내가 아직 봉우선생님께서 나도 누구도 공자 맹자 누구도 아무도 발표하지 않은 내용인데 어떤 분이 초기에서부터 9개 예. 대서기까지 2년도 안 걸려서 한꺼번에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렇지 있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죠. 고력수행 자체가. 보면 이제 수련 시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일단 자기 이제 사회생활 하는 일반 입장에서 봤을 때 적어도 소수천 정도까지는 가겠다는 나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경험칙상 하루에 보통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 정도는 예. 할애를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런 그게 부분들. 예. 되게 이제 그렇게 질문을 다 합니다. 예. 근데 그 질문은 답이 없어요. 예. 예.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답은 이렇습니다. 10명이 공부를 하면은 학교 공부를 하면 1등에서 10등이 나와요. 예.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10명이 해도 1등에서 10,000등이 나와요. 1등에서 10등까지 없을 수도 있고 다 10,000등일 수도 있고 다 1등은 힘들지만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무슨 얘기냐? 하루에 1시간씩
수련하면은 처음에는 됩니다. 그러나 어지간히 가면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2~3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런데 1시간 하는 사람보다 2시간 하면 2배 빨라야 수학적인데 이건 우리 공부는 수학은 상관이 없어요. 2~3배가 아니고 3~4배가 빨라요. 1시간 하는 사람이 2시간 하면은 3~4배 빠르고 3시간 하면 3배가 아니고 10배 정도 빨라요. 4시간 하면 20배 빠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아니요. 그보다 더 5시간 하면은 100배, 1000배 이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학생 하나가 순진한 학생아 8살 먹은 애가 이 공부를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힘이 세진다 하니까 순진한 마음에 아무 욕심이 없어요. 명예도 돈도 이성도 어리니까. 그러니까 오직 머리가 좋아지고 힘이 장사가 된다니까 그냥 아주 미련하게 하룻밤 잠도 안 자고서 20시간을 했어요. 하루 만에 소위충 돌렸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몇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 하면 얼마큼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2시간 하면 2배 빠른 게 아니고 3~4배 빠르고 3시간 하면 3배 빠른 게 아니라 10배 이상. 적어도 호흡에 있어서는 자기 정성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대신하는 뿐만 아니라 기하급수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네. 보고생님께서 한 달에 2계급 올라간 적이 있고 2단. 또 경천 출면서 고렵 수행한 사람은 2년 만에 초단에서 9단까지 올라갔다. 이거는 누가 발표한 적도 없어요. 예. 이건 내가 이제 처음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 이름까지 거명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나 아직은 이제 그까지 내가 검증을 안 해요. 예, 이해합니다. 예, 대충 이런 정도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나름대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책을 갖고 내가 해독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 선생님 말씀을 듣으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가는 길에 대해서 횃불 정도는 제가 소지한 것 같은 입장에서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를 짓고요. 네. 대신 뒤이어서는 제가 이제 호흡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선생님이 제가 그것이 그 동영상이나 이거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세가 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82. 예. 그 정도 되시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 만 70세 정도 이후부터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수련을 직접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했다는데 아주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수행 여정에 대해서도 궁금한 바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선생님 안에 기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봉용 선생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평이 이제 봉용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서 봉용 선생님하고 봉우 할아버지 같은 봉자네요. 그러니까 봉우 할아버지 하고의 어떤 그 인연의 시작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간에 그 봉우 선생님 만나서 나름대로 수행 여정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개략적으로 조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만났고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오셨다. 만나게 된 거는 예. 내가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팠는데 예. 아프니까 어머니께서 절에 다녀서 자꾸 붙여보고 절을 하라 그래요. 근데 믿음이 안 갔어요. 그냥 하라니까 했지. 예. 그 다음에 또 교회 갔어요. 교회 따라가는데 자꾸 기도라고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목사가 나한테도 기도를 시켜요. 근데 나는 믿음은 없는데 억지로 끌려 가는데 기도를 하라면 막 거짓말로 하려니까 꿈에서 기도를 하려니까 막 진땀이 막 나고 아주 막 그만큼 고역이 없었어요. 쉽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천주교도 가라 해서 갔고 또 유명한 목사도 또 다녀보고 그랬는데 마음에 닿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산을 좋아해서 등산하면서 마음속으로 이 세상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예. 절대자 전지전능자가 계시다면 나를 그쪽으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항상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그랬는데 아무 책을 봐도 아무 경전 봐도 마음이 닿질 않아요. 그랬는데 84년도에 단책이 나왔어요. 소설 김정민 소설 단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아, 예. 그거 읽어보니까 아 이거다. 아 그냥 막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이거다. 나한테는 이거다. 예. 해서 이제 봉우쌤을 찾게 된 거예요. 한참 수송을 해서 찾아갔어요. 제일 초창기 때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80년대죠. 예, 예. 갔는데 가기 전에 내가 너무 아까도 알았다고 했잖아요. 예. 내가 40대까지는 마흔살 될 때까지는 엄청 알았어요. 아. 위장병, 위경련 한 번 일어나면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는 데마다 주사를 놓거나 약을 먹으라고 해요. 그럼 물 한 모금만 먹어도 토해요. 절대 못 고쳐요. 아주 간단한데. 그래서 내가 위경련이 일어나서 직장을 일주일 동안 결근했다가 첫날 가니까 소풍을 갔어요. 그 소풍 가니까 어떤 한 선생님이 윤생이 어디 안 아프냐 이거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 끝나자마자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엄청 아픈 거예요. 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핀으로 여기 따는 거예요. 피 한 번 내고 하니까 한 방울 나오더니 위경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닫기를 아하 나는 이거 침을 맞으면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가지고 그 당시 30년 전에 100만 원을 줬어요. 엄청난 돈이죠. 예. 그래서 회원 모집해가지고 그걸 배웠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분이 말하는데 못 고치는 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잘 고치는 인데 왜 세상에 이걸 못 고치니까 그거 무식해서 침을 안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침을 배웠는데 거의 다 고치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러면 못 고치는 병이 있느냐니까 있다는 게. 그 뭐냐 하니까 몇 가지 일러줘요. 나는 그 뒤는 남들이 고치는 건 신경 안 썼어요. 못 고치는 것만 내가 신경 썼어요. 해보니까 그게 다 낫는 거예요. 그 배우는 선생님도 못 고친다 했는데 난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못 고치는 사람, 못 고치는 병, 양의사는 근처도 못 가고 한의원부터도 못 고치는 걸로 내가 다 고쳤어요. 소위 불치병이라는 것도 그렇지. 효과가 났다. 네, 불치병, 난치병을 다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바쁘게 살았어요. 애들 가르쳤다. 쉬는 시간이고 방학에 일을 터지고 맨날 놓고 그랬는데 그러다 봉우선 단짝 보고서 봉우를 만났는데 내가 이제 그러다가 경영학을 발견했어요. 예. 근데 이제까지 내가 발견하는데 그걸 발표를 했는데 의사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고 또 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자기 달라는 거예요. 원고를. 그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사기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주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데 봉우쌤 만나자마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이걸 봤는데 이게 내가 보고 싶을 때 만들어 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봉우쌤께서 뭐라 하냐면 그거 호흡 공부를 하면 돼. 그래서 오늘부터 침은 그만해. 그럼 나보고 호흡을 하는 얘기요. 침은 그만하고. 그날로 집사람 다 침 제자예요. 침을 딱 끝쳤어요. 그래서 둘이 다 그날부터 호흡을 배운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봉우쌤께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봉우쌤을 만나뵈니까 나는 봉우쌤 만나기 전에 내가 침을 넣어서 못 고치는 병을 다 고치니까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럼 걸려요. 침을 넣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애들이나 제자들을 한의원 보내가지고 그 간판을 걸고